안녕하세요. 3단원 2장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6절 대한제국의 수립과 강무개혁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2쪽부터 134쪽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선 제목을 살펴보면요. 대한제국은 고종이 아관파천에서 다시 황궁한 이후에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대한제국 시기에 이루어진 모든 개혁들을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광무는 고종의 대한제국 때 연호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독립협회 창립과 해상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립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경,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 세력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관파천은 1896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도 우리나라에게 크게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긴장 상태가 된 거죠.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고종이 황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종이 황제 즉위 요청을 상소가 이제 올라오게 되고 고종이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환구단은요, 자, 우리 교과서 밖 자료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종은 환구단을 세워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였다. 이 환구단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자, 사진의 왼쪽 황궁우는 천지신명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고 오른쪽 황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황궁우라고 하는 시설도 같이 있습니다. 제단인 황구단은 일제히에서 헐렸고 지금은 황궁우만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97년 대한제국 수립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국 국제가 반포가 되는데 이 대한국 국제는 1899년에 반포가 됩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이고 황제가 전제정치를 실시한다. 여기서 전제정치는 절대왕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에게 그렇기 때문에 육해군,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과 그리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권, 그리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권, 이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이 됩니다. 자,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대한국은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여기서 제국은 황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 변하지 않는 전제정치이다. 절대군주제를 얘기하고 있죠. 자, 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한다. 입법권을 가진다는 거죠.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한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의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외교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황제로서 입법권이라든가 외교권과 같은 이런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절대군주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광무개혁의 추진입니다. 자, 여기서 광무개혁은 대한제국 시기의 모든 개혁들을 광무개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방침이 중요한데 구본 신참입니다. 구본 신참. 여기다 별표를 치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혁의 방향은 옛날 것과 새로운 것에 있어서 옛날 것을 좀 더 중시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것은 바로 점진적인 개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 궁극적인 방향은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협회는 이러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는 건 같지만 독립협회는 군주의 권한을 줄이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결국 이런 방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결국 해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옆에다가 CF 하시고요. 참고해서 독립협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랑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독립협회의 입헌군 주제와 비교해야 된다. 자, 그러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군사 부분. 자, 군사 부분에서는 원수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원수부는 모든 군사권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위대를 강화했고요. 자, 친위대는 이제 황제를 지키는 부대고요. 진위대는 지방을 지키는 병력입니다. 진위대 병력도 확대했고 해군도 창설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군대를 증강시킨 거죠. 군대 증강. 그리고 이제 무관학교도 설립을 했습니다. 무관학교를 통해서 신식군대의 장교를 양성하려고 했습니다. 자, 경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가 중요한데요.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마련했다. 여기서 지세는 토지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양전사업, 여기서 측량할 양자, 밭전자니까 토지조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토지조사. 자, 이 토지조사 사업과 함께 지계를 발급하려고 했어요. 자, 이 지계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근대적이라는 표현을 좀 추가해서 넣어주시고요. 지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한 증명서다. 자, 이것을 발급을 했습니다. 이 발급하는 기관은 양지하문. 양지하문은 이제 그 양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고요. 그리고 지계하문은 지계를 발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공업을 장려하는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했다. 식산흥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상공업을 진흥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공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이다. 자, 그리고 교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상공학교 그리고 광무학교를 설립을 했다. 그리고 해외에 유학생도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지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중단이 됩니다. 이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된 거죠. 자, 결국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를 놓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개혁이 중단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이어갈게요. 자, 우리 교과서 자료에 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사진 자료도 나와 있고요. 대한제국에서 발행했던 토지 소유권 증명서이다. 자, 토지의 측량과 관리, 조세 부과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발행을 했고요. 지게 뒷면에는 대한제국 인민회에는 전답, 여기서 전답은 이제 토지를 얘기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해서 외국인이 토지 소유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1번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했고요. 2번 두 번째로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을 했다. 자, 만국 우편연합, 국제적십자사 이러한 국제기구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파리 만국 박람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1900년이었죠. 자, 학습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교과서 연표를 잠깐 살펴보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우리 교과서 내용 연표가 있는데 요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896년 2월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피신하는 와간 파천 사건이 있고요. 4월에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신문이 창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독립협회가 창립이 되죠. 독립문 건립 모금 운동 과정에서 독립협회가 창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97년에 고종이 황궁을 합니다. 고종이 황궁하고 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돼요. 자, 그리고 1898년에 3월에 만민공동회가 개최됨으로써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고 10월에는 관민공동회가 개최되면서 헌의육조가 발표되고 그리고 의회식 중추원 관제가 발표까지 됩니다. 하지만 1898년 12월에 독립협회가 해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99년 전제군주정을 표방하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광무개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광무개혁은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거의 실질적으로 중단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 발발로 중단, 이렇게 해서 추가로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내용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